조선 중기 시절. 아니, 지금 왜군이 들어오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왜군들을 맞설 병력이 없었는데, 하지만 신이 혼자 막아보겠사옵니다. 아니, 너가 어떻게 혼자 맞겠단 말이냐? 신에게는 아직 12명의 과부들이 남아있사옵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조 임금 시절, 외놈들이 부산포를 뚫고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던 임진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조선 팔도, 곡창지대라 불리는 전라도. 그 중에서도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타작하는 소리와 농부들의 노랫가락으로 흥겨웠을 마을이건만 지금은 그저 스산한 바람만이 빈집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퇴각하며 징을 울렸고 사지가 멀쩡한 사내란 사내는 모조리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에 남은 이라고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과 젖먹이를 아는 아낙네들, 그리고 남편 잃은 과부들 뿐이었지요.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수심이 가득한 노인들의 한숨 소리만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헌데 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씩씩하게, 아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밥을 퍼먹는 처녀가 하나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덩치가 웬만한 황소 저리 가라 할 만큼 장대하였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진 장롱 같고 팔뚝은 시름꾼 허벅지만 하였지요.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보리밥을 고봉으로 5그릇이나 비우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던 김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어이구, 저 화상. 남들은 외놈들이 코앞까지 왔다 하여 목구멍에 물도 안 넘어가는데 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쌀독 비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리겠다. 하지만 복순이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씩씩하다 못해 태연하게 대꾸하였지요. 할아버지도 참 먹어야 힘을 쓰지요. 외놈들이 오면 힘없는 할아버지는 누가 업고입니까? 제가 밥심으로 업고 뛰어야지요. 복순이의 그 넉살 좋은 말에 김노인은 기가 차서 허허 웃고 말았으나 사실 복순이의 속내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망을 보던 칠복이 어멈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신발 한 짝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맨발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큰일 났소. 저기 아랫마을까지 외놈들이 들이닥쳤답니다. 관아사또는 이미 보따리 싸서 도망쳤고 우리를 지켜줄 군사는 코빼기도 없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과 아낙네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는 배신감과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공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지요. 마을 이장댁 며느리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네. 남정네들도 없는디 우린 누가 지켜준담. 그 옆에 있던 최씨 할멈 또한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왜 아직 안 데려가시고 이런 꼴을 보게 한단 말인가.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짐을 싸야 한다며 집으로 뛰어가고 어떤 이는 넋을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복순이가 먹던 밥상을 주먹으로 내려친 것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나무 상판이 쩍하고 갈라져 반으로 쪼개져 있었지요. 복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정자나무 그림자보다 더 짙고 웅장하게 마을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복순이는 호랑이처럼 부리부리한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다들 그만 징징 짜시오. 울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내 눈물로 강을 만들었소. 그 기세에 눌린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칼든 외놈들이 오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와 여편네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복순이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아궁이에 걸려있던 무쇠 솥뚜껑을 한 손으로 가볍게 뜯어내어 방패처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여자가 칼 못 든다는 법, 나라 법전에 있습니까? 사내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복순이의 일갈에 흐느끼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복순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복순이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피를 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모, 내 자식입니다. 관군이 도망가면 우리도 도망갑니까? 도망가면 그 다음은요. 산짐승 밥이 되거나 굶어 죽는 것뿐입니다. 이판사판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복순이의 목소리에는 천지를 울리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훌쩍이던 젊은 과부 춘심이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밭을 매던 호미가 들려 있었지요. 작년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는 호미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복순이 말이 맞소. 내 서방님 죽인 원수놈들인데 내 손으로 한 놈이라도 족치고 죽을라요.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춘심이의 외침은 불씨가 되어 다른 아낙네들의 가슴에 옮겨 붙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 지아비를 잃은 아내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아이를 업은 새댁이 부직갱이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외놈 종으로 만들 수는 없어. 곧이어 다른 아낙들도 헛간으로 달려가며 동조하였지요. 부직갱이라도 들고 싸우자.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킨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낫, 달고 다른 식칼, 심지어 빨래 방망이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며 울던 연약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암사자와도 같았지요. 복순이는 솥뚜껑을 고쳐 잡으며 자신을 따르는 이 아줌마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갑옷 대신 행주치마를 두르고 창검 대신 호미를 들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조선 제1의 장수 못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솥뚜껑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명령했습니다. 자, 다들 따라오시오. 마을 어귀로 가서 외놈들에게 조선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뼛속까지 새겨줍시다. 여인들의 함성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텅 비어 버림받은 줄 알았던 마을에는 어느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정예 부대가 탄생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들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런지요. 복순이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평화롭던 마을 회관 앞마당은 순식간에 살벌한 대장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집마다 있는 숫돌을 꺼내어 녹슨 식칼과 낫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숫돌의 쇠가 갈리는 섬뜩한 마찰음이 산골짜기를 메우니 듣는 이의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평소에는 나무를 캐던 홈이었고 아이들 밥을 짓던 부엌칼이었으나 가족을 지키겠다는 도끼가 서리자 그 어떤 명검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시집 온 새댁 하나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칼을 갈다 말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 무서워요. 이걸로 정말 사람을 찌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닭모가지도 못 비트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낫을 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무서워 마라. 이건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다. 짐승을 잡는 거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라. 저 놈들이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다.
그 말에 세댁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숫돌에 칼을 문지르기 시작했으니 그 모습이 더없이 애처롭고도 비장하였지요. 복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동네 사내 아이들을 골목대장처럼 부리고 다닌 덕에 제법 병법에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더랍니다. 복순이가 숫돌에 낫을 갈고 있는 춘심이에게 다가가 훈수를 두었습니다. 춘심 언니, 그 낫 끝을 좀 더 뾰족하게 갈아야지. 외놈들 갑옷 틈새를 찌르려면 뭉툭해서는 안 돼. 찍어서 당겨버려야 한단 말이야. 춘심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비장하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서방님 보낼 때 흘린 눈물만큼 아주 날카롭게 갈아버릴 테니까. 놈들 목덜미를 아주 조각을 내줄 테다. 한편 칠복이 어멈은 광에서 묵직한 자루 하나를 낑낑대며 끌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년 가을에 빻아둔 고춧가루였지요. 복순아, 이 귀한 고춧가루는 김장할 때나 쓰는 건디 이걸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칠복이 어멈의 물음에 복순이는 씩 웃으며 주먹만 한 돌멩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김장이라니요. 외놈들 눈깔에다 김장을 해줘야지요. 아궁이 재랑 섞어서 뿌리면 눈물 콧물 쏙 빠져서 앞도 못 볼 겁니다. 눈먼 장님 만드는 데는 이만한 약이 없지요. 그 말에 아낙네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힘으로 맞붙으면 사내인 왜군을 이길 수 없으나 이렇게 맵고 독한 수를 쓴다면 승산이 있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곧이어 마을 아낙들은 고춧가루와 아궁이 재를 섞어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러 재채기가 연신 터져 나왔으나 누구 하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투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자 복순이는 마을 지형을 살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요. 길은 수레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큼 비좁았으니 병법에서 말하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그곳이었지요. 복순이는 솥뚜껑을 방패처럼 등에 메고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짐 챙겨서 고갯길로 갑시다. 거기서 놈들을 막아야 우리 마을이 삽니다. 행주치마에 돌멩이를 가득 담은 아낙네들이 복순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을 나가는 호랑이 무리와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지팡이를 짚은 김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복순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요. 복순아,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여자가 아니냐. 칼든 외놈들을 어찌 당해내려고 사지로 들어간단 말이냐. 그냥 다 같이 산으로 도망가자꾸나. 김노인의 말에 행렬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허나 복순이는 김노인의 주름진 손을 덥석 잡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으로 도망가면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럴 바엔 내 집 안방 내주고 죽느니 놈들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분지르고 죽는 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복순이의 당찬 기세에 김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복순이는 뒤를 돌아보며 마을에 남은 노인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을 회관 문 걸어 잠그고 꼼짝 말고 계십시오. 저희가 저 고개 너머로 놈들 시체를 산처럼 쌓아 놓을 테니 나중에 구경이나 나오시지요. 그 길로 여인 부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 고갯길에 도착하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은 스산하기 그지없었으나 복순이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춘심 언니는 저쪽 바위 뒤에 숨어서 고춧가루 주머니를 준비해 칠복이 엄마는 솥단지 걸어 물 끓여야지. 복순이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지가 구축되었습니다. 길목 가장 좁은 곳에는 가시덤불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고
바위 위에는 집채만한 맷돌과 돌덩이들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 바로 인분 섞인 거름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밭에 뿌리려 모아둔 거름통을 통째로 가져와 솥에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이 끓으면 그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피부에 닿는 순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 되는 법이지요. 구수하다 못해 코가 썩을 듯한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하였으나 아낙네들은 코를 싸주면서도 묵묵히 불을 지폈습니다. 코를 막은 새댁이 울상인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우에 복순 언니,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외놈들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코가 썩어서 죽겠어요. 복순이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외놈들에게는 이 냄새가 저승사자, 방귀 냄새보다 더 무서운 향기가 될 테니까. 놈들 얼굴에 이 뜨거운 국물을 한 바가지씩 대접해 줘야지 않겠냐. 어느덧 완전히 해가 지고 차가운 달빛만이 고갯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적막 속에서 복순이는 솥뚜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횃불 무리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바람을 타고 외놈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바위 뒤에 숨은 아낙네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왔다. 다들 숨소리 죽이고 기다려. 놈들이 코앞까지 올 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으나 여인들은 입술을 깨물며 호미 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횃불 불빛이 점점 더 가까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갯길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에 비릿한 피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실려왔습니다. 바위 뒤에 숨죽이고 있던 아낙네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렁이더니 곧이어 왜군 선발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들처럼 험상무는 가면을 쓰고 허리에는 시퍼런 장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대략 10명 남짓 되어 보이는 선발대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를 막아놓은 가시덤불과 돌무더기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두에 선 왜군 조장이 횃불을 들어 올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 조선 놈들이 장난을 쳐놓았구나. 그도 그럴 것이. 아낙네들이 급하게 쌓아 올린 돌무더기는 정규군의 진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흙장난처럼 조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장이 칼집으로 가시덤불을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겁먹은 쥐새끼들이 구멍을 막아 놓았구나. 이까짓 것. 발로 차면 무너질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새로 춘심이의 치마자락이 살짝 삐져나온 것을 눈치 빠른 왜군 병사 하나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조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장님, 저기를 보십시오. 쥐새끼가 아니라 암컷 냄새가 납니다. 조장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만큼 그들에게 즐거운 유희는 없었으니까요. 조장은 혀를 날름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 이 마을에는 계집들이 숨어 있었구나. 오늘 밤은 심심하지 않겠어. 얘들아, 쥐 잡듯이 뒤져서 끌고 나와라. 왜군들은 킬킬거리며 무방비 상태로 가시덤불을 넘어오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 대신 탐욕과 방심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 복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이다. 놈들에게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줘라. 복순이의 우렁찬 고함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하늘이 내린 벼락, 아니 맷돌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힘센 아낙네들이 밧줄을 끈차 집채만 한 바위와 맷돌이 천지를 울리는 굉음을 내며 비탈을 굴러내려 갔습니다. 앞장서서
덤불을 넘던 왜군 둘이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맷돌에 깔려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고갯길에 울려 퍼졌지요. 갑작스러운 낙석 공격에 왜군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뿌려라! 눈가를 아주 뽑아버려! 복순이의 외침과 함께 바위 뒤에 숨어있던 춘심이와 아낙네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아까 만들어둔 고춧가루 재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에잇! 먹어라 이놈들아! 수십 개의 주머니가 왜군들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주머니가 땅에 떨어지고 칼에 찢기자 그 안에 들어있던 고운 고춧가루와 아궁이 채가 폭탄처럼 터져나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고갯길은 불꽃부연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선두에 있던 왜군 병사가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캐액, 컥, 내 눈, 앞이 안 보인다. 그 옆에 있던 병사 또한 기침을 토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이게 뭐야? 독가스냐? 숨을 못 쉬겠다. 왜군들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조선의 청양고추가 얼마나 독한지 그 매운 가루가 눈과 코, 입으로 파고드니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침을 해대는 꼴이 영락없는 병든 닭 같았지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복순이는 아궁이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가마솥에 뚜껑을 열어젖히며 외쳤습니다. 언니들, 육수 부어줍시다. 지옥의 유황불 냄새보다 더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누런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인분과 거름을 섞어 끓인 일명 똥물지옥탕이었습니다. 복순이와 힘 좋은 안악셋이 달라붙어 가마솥을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맛 좀 봐라. 펄펄 끓는 거름물이 비탈길을 타고 왜군들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춧가루에 눈이 멀어 허우적대던 왜군들은 피할 새도 없이 그 뜨거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왜군들은 갑옷을 벗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아, 뜨거워. 살려줘. 단순한 뜨거운 물이 아니었습니다. 걸쭉한 오물은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화상 입은 피부 위로 똥독이 오르니 그 고통은 칼에 베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진 한가운데로 마침내 복순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손에는 솥뚜껑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몽둥이 대신 굵직한 다듬이, 방망이를 든 복순이 붉은 고춧가루 연기를 헤치고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금강 역사와도 같았습니다. 겨우 눈을 뜬 왜군 조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복순이를 보고 경악하여 소리쳤습니다. 너는 뭐냐? 사람이냐 곰이냐? 복순이는 씩 웃으며 다듬이 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쳤습니다. 나는 이 마을 부엌을 지키는 대장이다. 밥값하러 나왔으니 잔말 말고 덤벼라. 조장이 이를 갈며 칼을 휘둘러 덤벼들었습니다. 이 건방진 뚱땡이가 죽어라. 허나 복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장의 칼이 날아오자 복순이는 가볍게 솥뚜껑을 들어 막아냈습니다. 무쇠 솥뚜껑에 부딪힌 왜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튕겨 나갔지요. 그 반동으로 조장의 자세가 무너진 틈을 복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쇠젓가락을 휘둘러 복순이의 다듬이 방망이가 바람을 가르며 조장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 꽂혔습니다. 둔탁하고도 묵직한 타격음이 울려 퍼지며 조장은 풀린 집단처럼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대장이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본 나머지 왜군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눈은 맵고 몸은 뜨겁고 앞에는 괴물 같은 여자가 버티고 서 있으니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병사 하나가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쳐.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살아남은 몇몇 왜군들은 무기도 버린 채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도망가는 놈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가서 너희 대장한테 전해라. 여기 조선의 여장군이 밥숟가락 들고 기다린다고. 왜군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바위 뒤에 숨어있던 아낙네들이 하나둘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놈들이 도망갔어. 복순아, 네가 대장을 때려잡았다.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는 여인들의 얼굴에는 그을음과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으나 그 표정만큼은 개선 장군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왜군들이 사라진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굳게 닫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저놈들은 정찰병에 불과해요. 이제 곧 진짜 백이들이 몰려올 겁니다. 복순이의 말에 아낙네들의 환호성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작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본대가 이 치욕을 갚기 위해 몰려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피 묻은 다듬이 방망이를 꽉 쥐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식어가는 가운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고갯길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갯길 아래쪽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아까 정찰병들이 낼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웅웅거리는 진동으로 시작하더니 이내 수백 개의 발바닥이 땅을 구르는 묵직한 굉음으로 변하여 산허리를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지요. 복순이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어둠 속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뱀의 혀처럼 일렁이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수가 좋기 100은 넘어 보였습니다. 아까 똥물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정찰병들의 보고를 듣고 단단히 독이 오른 왜군 본대가 이 작은 마을을 짓밟으려 몰려오는 것이었지요. 그 압도적인 위용에 춘심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복순이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복순아, 저게 다 뭐냐? 산불이 난 것처럼 횃불이 끝도 없구나. 우리가 저걸 다 막을 수 있는 거냐? 복순이는 마른 침을 삼켰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덜덜 떨고 있는 아낙네들을 독려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길은 좁고 놈들은 많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 좁은 길목에서는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니 우리가 똘똘 뭉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복순이는 아낙네들에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고춧가루도 끓일 똥물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맨몸과 깡다구뿐. 복순이는 좁은 길목을 아낙네들이 팔짱을 껴서 막아내도록 하였고 자신은 그 최전방에 서서 인간 방패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잠시 후 왜군 본대가 고갯길 바로 아래까지 당도했습니다. 선두에는 덩치가 산만하고 흉측한 수염을 기른 왜군 대장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똥물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부하의 몰골을 보고 격분하여 이 마을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지요. 대장은 칼끝으로 복순이를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년이냐? 감히 대일본의 무사들에게 오물을 끼얹은 쥐새끼가. 복순이는 솥뚜껑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찍으며 대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리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쥐새끼가 아니라 호랑이다. 남의 나라에 신발 신고 들어온 도둑놈들이 말이 많구나. 밥상 차려놨으니 얼른 올라와라. 제삿밥이 될 테니. 복순이의 도발에 대장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건방진 계집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100명의 왜군이 천지를 울리는 함성을 지르며 비탈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시퍼런 칼날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덮쳐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빗대를 세우며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막아라. 밀리면 죽는다. 복순이의 외침과 함께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복순이의 솥뚜껑과 왜군의 칼날이 격돌했습니다. 복순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춘심이와 아낙네들이 서로의 팔을 엮고 어깨를 맞대어 거대한 인간 성벽을 만들고 있었지요. 으윽, 버텨. 왜군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려 했으나 좁은 고갯길 탓에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전방에 버티고 선 복순이의 힘이 워낙 장사인지라 아무리 밀어도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왼손에 솥뚜껑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쳐내는 동시에 오른손에 든 다듬이 방망이를 쉴 새 없이 휘둘렀습니다. 어딜 들어와. 썩 꺼져라. 복순이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왜군들이 추풍낙엽처럼 굴러 떨어졌습니다. 투구를 쓴 놈은 투구가 찌그러지고 팔을 뻗은 놈은 팔이 꺾여 나갔지요. 그 모습은 마치 성난 곰이 앞발을 휘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뒤에서 받치고 있던 아낙네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틈이 날 때마다 긴 낫과 호미를 뻗어 왜군들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춘심이가 낫으로 왜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며 악을 썼습니다. 내 남편의 원수다. 죽어라. 넘어진 왜군 위로 새대기 돌멩이를 내리찍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는 아니었으나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여인들의 조직력은 실로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고갯길에는 왜군들의 시체가 하나둘 쌓여갔으나 적의 숫자는 종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쓰러진 동료를 밟고 끊임없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지요. 복순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팔뚝은 이미 칼에 스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솥뚜껑을 쥔 소나귀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뒤에서 버티던 아낙네들 또한 체력이 바닥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왜군 대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활을 든 궁수들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힘으로 뚫리지 않자 비겁한 수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 힘으로 안 되면 뚫어주마. 전원, 활을 쏴라. 대장의 명령에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복순이가 급히 소리치며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험해, 고개 숙여. 하지만 쏟아지는 화살비를 전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뒤에 있던 칠복이 어멈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칠복이 어멈이 어깨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자 견고했던 인간 성벽의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열이 흔들리자 그 틈을 타 왜군들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쓰러진 칠복이 어멈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으나 그 틈에 왜군 서너시 복순이의 등 뒤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대장년을 잡아라. 전염만 죽이면 끝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없이 많은 칼을 막아낸 복순이의 다듬이 방망이마저 뚝 하고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이제 이가 다 빠져 너덜너덜해진 솥뚜껑 하나뿐. 사방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조여오고 있었으니 과연 이 위기를 어찌 타개할 수 있을런지요. 다듬이 방망이가 부러지고 솥뚜껑마저 너덜너덜해진 절체절명의 순간 복순이의 눈앞에는 시퍼런 칼날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화살을 맞고 쓰러진 칠복이 어멈과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춘심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순이가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아낙네들은 물론이요, 마을 회관에 숨어있는 노인들까지 모조리 도륙을 당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왜군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중 앞장선 왜군 병사가 피 묻은 칼을 혀로 핥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계집치고는 제법 힘을 쓰는구나. 허나 이제 끝이다. 내년에 목을 베어 술안주로 삼아주마. 복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맨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복순이는 피 섞인 침을 개라고 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주둥이 닥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지나간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방에서 칼이 날아들자 복순이는 맨몸으로 이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어깨를 내어주고 팔을 휘둘러 병사의 턱을 가격했으나 베인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복순이가 고통에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자 이를 지켜보던 왜군 대장이 말 위에서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숨통을 끊어라. 저 덩치 큰 년만 잡으면 나머지는 식은 죽먹기다. 대장의 호령에 10여 명의 왜군이 일제히 복순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사냥감을 덮치는 형국이었지요. 복순이는 쓰러진 칠복이 어멈을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닿은 것은 딱딱하고 거친 나무의 감촉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 바로 천하대 장군, 천하대 장군, 이 새겨진 거대한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던 어른 허리 두께만 한 통나무였지요. 순간 복순이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만들면 그만. 이 장승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그 신통력을 보여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복순이는 장승을 등진 채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장군님, 마을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에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복순이는 몸을 돌려 장승의 몸통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압을 터뜨리며 그 거대한 나무 기둥을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하,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군들이 멈칫하여 바라보는 사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땅속 깊이 박혀있던 장승의 뿌리가 우지끈 뚝두둑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땅 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먼지가 폭발하듯 일어났고 굵직한 잔뿌리들이 끊어지며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달려들던 왜군 병사가 그 기괴한 광경에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냐? 나무를 뽑고 있다. 마침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장승이 복순이의 손에 들려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뿌리에 엉겨 붙은 흙덩이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지요. 복순이는 그 육중한 장승을 마치 몽둥이처럼 어깨에 걸쳐 샀습니다. 그녀의 온몸에는 핏줄이 지렁이처럼 돋아나 있었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은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말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왜군 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인간이 어찌 저런 힘을 낸단 말이냐. 복순이는 장승을 고쳐 잡으며 왜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서린 살기는 아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내 무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했느냐. 자, 이제 진짜 무기가 생겼으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순이의 몸이 팽이처럼 돌아갔습니다. 다 쓸어버려. 복순이가 휘두른 장승이 허공을 가르며 묵직한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부웅 하는 소리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소리와 같았지요. 가장 먼저 달려들던 왜군 셋이 장승의 몸통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비명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빗자루에 쓸린 낙엽처럼 허공으로 붕 떠서 저 멀리 절벽 아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승을 좌우로 미친 듯이 휘두르며 전진했습니다. 장승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왜군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칼로 막아보려던 자는 칼과 함께 팔이 부러졌고 방패를 든 자는 방패째로 찌그러져 바위벽에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재난에 가까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왜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승에 맞아 날아가는 동료를 본 왜군 병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피해라. 맞으면 뼈도 못 추린다. 그 옆에 있던 병사 또한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질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괴물이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온이 귀신보다 더한 놈이다. 왜군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려다 뒤엉켜 넘어지고 밟히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좁은 고갯길은 도망치는 자와 쫓는 자의 비명으로 가득 찼지요. 복순이는 장승을 지팡이처럼 땅에 쿵 찍으며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내 놈들 뼈를 추려 우리 마을 거름으로 써주마. 그 모습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피칠갑을 한 거구의 여인이 사람보다 더 큰 눈을 부라리고 있는 천하대장군 장승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은 왜군들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군 대장은 사색이 되어 말고삐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 괴물 같은 여자가 휘두르는 통나무에 맞았다가는 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겠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복순이의 눈이 정확하게 대장을 포착했습니다. 어딜 가? 내 놈이 대장이지. 개 섞어라. 복순이는 장승을 어깨에 메고 대장을 향해 쿵쿵쿵 발을 구르며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릴 때마다 대장의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으니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런지요. 여장군, 천하대장군 장승을 어깨에 맨 복순이가 쿵쿵 땅을 울리며 달려들자 왜군 대장이 탄 말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뒷발을 들며 히힝 울부짖었습니다. 대장은 말고삐를 거칠게 잡아채며 허리춤에서 조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겁하게도 칼이 아닌 총으로 복순이의 미간을 노린 것입니다.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악을 썼습니다. 오지 마라. 이 괴물 같은 년. 내 총알 맛을 보고도 살아남나 보자. 당 하는 파열음과 함께 시뻘건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거대한 장승을 방패처럼 앞세우자 총알은 장승의 두꺼운 나무 몸통에 벅하고 박혔을 뿐 복순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수단마저 막히자 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복순이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고 난 뒤였습니다. 복순이는 장승을 몽둥이처럼 뒤로 크게 젖히며 우렁차게 기합을 넣었습니다. 내 놈이 갈 곳은 지옥뿐이다. 썩 꺼져라. 복순이의 온몸 비틀기 타법과 함께 아름드리 장승이 대장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쿠앙. 그 소리는 마치 대포가 터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말과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허공으로 붕 떠올랐지요. 대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저 멀리 밤하늘의 별이 되어 산비탈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적장의 허무하고도 충격적인 최후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왜군들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대장을 일격에 그것도 통나무로 날려버리는 괴력 앞에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한 왜군 병사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도망쳐. 저건 인간이 아니다. 산신령이 노했다. 누군가 무기를 버리고 등을 돌리자 그것은 신호탄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도주로 이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 또한 울부짖으며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살려줘. 엄마, 밀지 마. 내가 먼저 갈 거야. 100명의 왜군. 아니 이제는 반도 남지 않은 패잔병들은 서로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도 버린 채 오직 살기 위해 네 발로 기어 도망쳤습니다. 복순이는 장승을 땅에 쿵 내려놓으며 도망가는 적들의 꽁무니에 대고 마지막 호령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땐 이 장승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 산울림처럼 퍼지는 복순이의 목소리에 왜군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밤의 전투가 끝이 난 것입니다. 적들이 모두 사라지자 고갯길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서진 솥뚜껑, 깨진 맷돌, 그리고 곳곳에 널브러진 왜군들의 시체.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복순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복순이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이내 그 거대한 몸집이 털썩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찢어져 피범벅이었고 어깨와 등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수두룩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춘심이와 아낙네들이 울며불며 뛰쳐나왔습니다. 복순아, 괜찮냐? 아이고, 이 피 좀 봐. 춘심이가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복순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복순이는 걱정하는 춘심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요. 언니,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 말에 아낙네들은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도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장군님 밥 해줘야지. 쌀독을 다 털어서라도 배 터지게 해줄게.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멈, 정신 좀 차려봐. 어멈, 화살을 맞고 쓰러졌던 칠복이 어멈이 끝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새댁은 다리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김노인은 부서진 지팡이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복순이는 칠복이 어멈의 시신 앞으로 기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바틀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호미를 들고 나라를 지키다 간 이름 없는 영웅의 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칠복이 어멈의 눈을 감겨주며 피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지매, 보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놈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제 칠복이도 마을도 안전하니까 편히 가세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 어멈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승전의 북소리 대신 구슬픈 곡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웠으나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만이 아닌 뜨거운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기적 같은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관군도 도망친 자리를 지켜낸 여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패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집을 지켜낸 승리자들의 긍지가 그 작은 마을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지루하고 참혹했던 전쟁의 불길이 잡히고 계절은 2번이나 바뀌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는 승전보와 함께 숨은 영웅들의 무용담이 전설처럼 떠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믿기 힘든 소문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한양도성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전 회의가 열리던 편전에서 한 신하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아낙네들이 힘을 합쳐 외적 100명을 물리쳤다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되는 처녀 장수는 맨손으로
천하대장군 장승을 뽑아 적장을 날려버렸다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붓을 멈추고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승을 뽑아 휘둘렀다니 백성들의 입소문이 과장이 심하구나. 허나 관군도 없이 마을을 지켜냈다니 그 기백만큼은 가상하지 않으냐.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옆에 있던 젊은 관리 박문수에게 하명했습니다. 박어사는 듣거라. 그대는 지금 즉시 암행어사 신분으로 내려가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 만약 그들이 진짜 공을 세웠다면 내 친히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박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즉시 보찜을 쌌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 꼬박 보름을 걸어 소문의 진원지인 전라도 산골 마을에 당도하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박어사는 가장 먼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장승, 천하대장군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역력했고 장승은 뿌리 부분에 흙이 덕지덕지 붙은 채 삐딱하게 다시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어사는 장승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소문이 거짓은 아닌 모양이구나. 사람 힘으로 뽑힌 흔적이 역력해. 도대체 어떤 장사기에 이런 괴력을 쓴단 말인가. 박어사는 기대감에 부풀어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구릿빛 피부에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산적 같은 산의 대장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지난 전쟁 때 살아남은 김노인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나그네인 척 가장하여 김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나가던 과객이 옵니다. 듣자 하니 이 마을에 외놈 100명을 때려잡은 천하장사 장군님이 계시다던데 그분을 좀 뵐 수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박어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곰방대를 탁탁 털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복순이 찾는구만. 저기 저 집 마당으로 가보시오. 지금 한창 새참 먹을 때니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가보시오. 박어사는 김노인이 가리킨 허름한 초가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순이라. 이름은 촌스러우나 필시 숨은 고수임이 분명하다. 박어사는 살인문 틈으로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마당 평상에는 그의 상상 속에 있던 수염난 장수 대신 덩치가 집채만한 처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복순이는 세숫대야만 한 큰 양푼을 끌어안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퍼넣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지경이었지요. 숟가락 대신 나무 주걱으로 밥을 푹 퍼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볼이 터질 듯 오물거리는 모습이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박어사는 그 엄청난 먹성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인가 곰인가. 밥그릇 쌓인 것 좀 보게. 복순이의 옆에는 이미 깨끗하게 비운 밥그릇이 4개나 쌓여 있었고 지금 먹고 있는 것이 5그릇째였습니다. 그녀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더니 김치 국물까지 후루룩 마시고는 꺽 하고 우렁찬 트림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붕 위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갈 정도였지요. 박어사는 충격을 추스르고 헛기침을 하며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에헴, 이리 오너라. 복순이는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손등으로 쓱 닦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유? 밥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박어사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어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마패가 번쩍이자 복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네가 바로 외적을 물리치고 장승을 뽑았다는 그 장수냐? 어사라는 말에 복순이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박어사를 덮쳤습니다. 박어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복순이는 당황하여
주걱을 든 채 엉거주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리님. 제가 복순이는 맞습니다만 장수라니요? 저는 그냥 밥심 좋은 동네 처녀인데요. 박어사는 복순이의 투박하고 순박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팔뚝에 난 흉터와 마당 구석에 놓인 부서진 솥뚜껑을 보니 그녀가 겪었을 치열한 전투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박어사는 정색을 하고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걸고 마을을 지켰으니 그 공이 실로 지대하다. 임금께서 너의 공을 치하하여 큰 상을 내리라 하셨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만 하거라. 복순이는 상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손가락을 입에 물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이라니요. 저는 그냥 우리 마을 사람들 배 안 냈고 저도 쌀밥 실컷 먹으며 사는 게 소원인데요. 그리고 우리 칠복이 어멈 제사상에 올릴 좋은 고기 한 근이면 족합니다요. 박어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벼슬을 달라는 것도 아니요. 금은 보화를 달라는 것도 아닌 그저 배불리 먹고 이웃을 챙기는 것이 소원이라니. 이 얼마나 순박하고 충직한 백성의 모습입니까?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깟 쌀밥이야 얼마든지 주마. 내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 임금님을 뵙게 할 터이니 채비를 하거라. 복순이는 한양 구경을 시켜준다는 말에 뜰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야오. 한양 가면 임금님이 고기 반찬도 주시나며? 박어사는 껄껄 웃으며 복순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도 산골의 뚱녀 장군 복순이는 어사를 따라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복순이를 배웅했고 복순이는 보찜에 숟가락 하나를 챙겨 넣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구중궁궐 깊은 곳에 계신 임금님은 이 밥심 좋은 여장군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기상천외한 벼슬을 내리실지 사뭇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복순이가 박어사를 따라 구중궁궐 대궐문을 넘어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기와집들과 붉은 관복을 입은 신하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에 복순이는 기가 죽어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온 새우처럼 박어사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갔지요. 마침내 임금님이 계신 편전 앞에 당도하자 내관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라도의 의병장, 복순이 들라하라. 복순이는 엉겁결에 문지방을 넘다 걸려 넘어질 뻔하며 어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 선조는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체구의 여인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과연 장군감이로구나. 네가 바로 외적 100명을 물리쳤다는 그 처녀더냐. 복순이는 납작 엎드려 동네 어르신들께 배운 대로 땅에 코를 박고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지가 복순이구만요. 임금 곁에 있던 늙은 대신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전하 앞이다. 말 조심하거라. 헌데 계집의 몸으로 어찌 무서운 외적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였느냐. 관군도 도망친 마당에 숨어 있었다면 목숨은 부지했을 터인데 그 말에는 여자가 나서서 뭘 했겠느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들어 대신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촌구석에서 밥만 축내던 무식한 처녀였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맑고 올곧았지요. 복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님, 내 나라, 내 집을 내가 지키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대신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 복순이는 용기를 내어 임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정네들만 전장에 나서서 싸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칼들 힘 있으면 싸우는 것이고 없으면 이빨로라도 물어뜯어야지요.
나라님들이 우리를 버리고 갔어도 우리는 이 땅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가 있고 내 이웃이 있는데 어찌 도망을 갑니까? 편전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항변에 도망쳤던 관군들을 떠올린 신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복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맺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마음 하나로 소뚜껑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자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사내들보다 작겠습니까? 임금은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내 말이 100번 옳다. 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장군이다. 임금은 복순이를 기특하게 여기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너의 공을 높이 사서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금은 보화를 주랴, 아니면 고래등 같은 기와 집을 주랴. 모든 신하가 복순이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평생 흙 파먹고 살던 시골 처녀가 떼돈을 달라 할지 벼슬을 달라 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정말 아무거나 말해도 됩니까요? 그럼 과인은 시건을 하지 않는다. 복순이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임금과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마다하고 고작 고기 한 근이라니요. 임금이 의아하여 되물었습니다. 고기, 배가 고파서 그러느냐? 원한다면 소 한 마리인들 못 주겠느냐? 복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요. 제 배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외놈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칠복이 어멈, 그 아짐의 제사상에 올릴 고기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복순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아짐에는 평생 고기 한 점 배불리 못 먹고 살았습니다. 저 살리려다 대신 죽었는데 가는 길에 고기국이라도 한 그릇 배 터지게 먹여 보내고 싶습니다요. 그거면 족합니다. 복순이의 말에 편전하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임금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져 용포 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찌 백성의 소원이 이토록 소박하고도 아프단 말이냐.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최고급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를 잡고 쌀을 실어라. 그리고 비단과 금을 하사하여 칠복이 어멈의 장례를 국장 못지않게 성대히 치러주도록 하라. 그리고 임금은 잠시 고민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복순이에게 벼슬을 내리고 싶으나 여자가 무과에 급제할 수 없는 법도가 있어 안타깝구나. 허나 그 공을 무시할 수 없으니 내 특별히 직함을 하나 내리겠다. 임금은 친히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이 나라의 안방을 지키는 장군이라 하여 호국안방대 장군에 임명하노라. 이 직함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니 마을로 돌아가 영원히 그 땅을 지키도록 하라. 복순이는 감격에 겨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로부터 며칠 뒤 전라도 산골 마을에는 난리도 아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소와 돼지를 잡고 쌀밥을 지어 온 마을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임금님이 내린 호국안방대 장군 복순이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그 옆에는 칠복이 어멈을 기리는 제단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었지요. 칠복이 어멈의 제사상에는 복순이가 한양에서부터 애지중지 들고 온 최고급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술잔을 올리며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짐에 고기 실컷 드슈. 임금님이 준 거니께 체하지 말고 꼭꼭 씹어 드슈.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상처는 깊었으나 그 자리에 도단한 새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호미 들고 나라를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는 비석에 새겨진 글자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오래오래 전해졌더랍니다. 밥심 좋은 뚱녀, 장군 복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아마 지금도 우리네 안방 어딘가에서 씩씩하게 숨쉬고 있지 않을까요?